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임신 중 급성 복통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신을 하면은요, 이게 자궁이 이렇게 커지죠. 여기 이제 애가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장기들 있죠? 뭐, 장이랄지, 뭐, 위랄지, 이런 것들이 다 밀립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장기들이 더 그래요, 사실은. 방광, 뭐, 직장, 뭐, 이런 쪽. 그런 쪽이 이제 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하복부에 위치한 장기, 하복부에 위치한 장기가 다 위치가 변해요. 위치가 변화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급성 복통이 나타난다. 만약 임신 중에 배가 너무 아프다. 이거 자궁 뭐 수축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과연 이게 수술을 해야 되나? 라는 게 이제 굉장히 좀 이슈거든요. 왜냐면은 임신한 상태에서 뭐 다른 거 있다고 해서 수술하기가 좀 위험하잖아요. 태아도 그렇고. 그렇지만은 수술이 꼭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장기 위치가 변화하기 때문에 또 뭐 이제 다른 요소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증상 뭐 진찰 소견 이런 게 좀 잘 안 맞습니다. 임신한 사람하고 노인에서도 그래요. 노인에서도 좀 이런 게 잘 안 맞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단 경험이 많은 사람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경험이 많은 사람한테 좀 물어보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게 다 안 되면 할 수 있는 방법 빈도를 보는 거예요. 빈도. 뭐가 제일 흔하냐? 뭐 이제 이런 걸 보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학생 때는 사실 뭐 무슨 병이 몇 프로 이런 거 외웠거든요. 몇 프로고 남자에서 더 많니, 여자에서 더 많니, 뭐 이런 거 외웠는데 1위가 무슨 병이고 2위가 이런 거 도대체 왜 외우나 어차피 기억도 안 나는데 원리도 뭐 없고 나는데 했는데 실질적으로 진료를 이제 할 때는 이런 빈도들 몇 퍼센트 이런 수치들 이런 게 굉장히 큰 클루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 때는 사실 뭐 그냥 외웠다고 친다면 이제 이해를 좀 하면서 외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요. 충수돌기염이에요. 충수돌기염. 자, 임신을 했다고 해서 이 충수돌기염에 안 걸릴까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임신을 하면 더 위험한가요? 충수돌기염이?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일반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발생률이 일반 사람이랑 똑같은 거. 임신을 했다고 해서 더 충수돌기염이 많이 생기고 더 적게 이런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생길 수 있죠, 당연히 확률적으로. 그리고 이제 1기에 더 많이 생기나 2기에 더 많이 생기나 이런 얘기 있는데 이거 없습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균등하게 생겨요. 균등하게. 일반 사람들이랑 똑같이 33%씩 딱딱딱. 이렇게 이제 충수돌기염이 생겨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태아 사망률이 좀 있어요. 이게 이제 20% 정도 됐거든요. 5명 중에 1명은 이제 태아 사망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수술을 해서 이제 어떻게 됐다기보다는 이 충수돌기염이라는 이 병 자체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어요. 염증이 있다 보니까 이제 사이토카인 뭐 이제 그런 염증 물질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태아가 못 버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진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여기 이 MRI 찍어야 됩니다. MRI 아니면 아예 그냥 들어가 보는 거예요. 시험적인 개복술. 이게 왜 CT 같은 거 안 되냐면 이 태아의 방사선이 너무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CT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이제 MRI를 찍어야 돼요. 근데 MRI 보면은요 자궁이 커져 다 이렇게 눌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문 영상의학과 판독이 필요합니다. 이 MRI 같은 경우에는 응급 판독이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난소 문제예요. 난소에 무슨 뭐 낭종이 있는데 그 낭종이 꼬였다든지 염전이 꼬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열돼 가지고 피가 난다든지 출혈이 있다든지 이런 거예요. 이런 거가 만약에 있으면 이거 난소 제거를 해야 되죠. 난소 제거술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습니다. 40%에서 유산이 돼요. 난소라는 게 또 기능이 있는 또 임신하고 굉장히 밀접한 기능이 있는 그런 장기이기 때문에 조금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담낭염이에요. 담낭염. 담석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이 담낭염이 있으면 담낭 절제를 해야 돼요. 이게 담낭염 다 절제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기준이 돼야 절제를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기준이 돼서 이제 절제를 했다 칩시다. 담낭
절제술. 이거는 이제 1기하고 2기에는 비교적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복강경으로 쭉 할 수가 있거든요. 3기 되면은 이거 조금 위험합니다. 7, 8% 정도에서는 유산이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입니다. 이 정도고 뭐 이제 다른 것도 가능하지만 그런 드문 질환은 이제 영상의학적인 어떤 도움을 좀 받는 방법밖에는 없죠. 사실은 우리가 임상적으로 뭔가 좀 하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임신 중에 급성 복통이 와가지고 실제로 수술장에 들어가서 시험적 개복이라 그래. 뭔지 모르고 일단 들어가는 거죠. 개복을 해서 병이 있으면 치료를 하자라는 개념으로 하는 경우가요. 한 0.2% 됩니다.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적은 숫자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1000명 중에 한 2명 정도는 이런 걸 경험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경험을 하면 한 3분의 1에서 음성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배가 아팠던 거예요. 별로 뭐 기질적인 원인 없이. 그리고 한 4분의 1 정도가 자연 유산이 됩니다. 유산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미리 딱 알 수가 있으면 좋은데 뭐 사실 아직까지는 그러기가 좀 어려워요. 이제 충수돌기 염인 줄 알고 만약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개복을 들어간 거죠, 수술을. 근데 수술장에서 보니까 충수돌기가 괜찮아. 이러면은 이 충수돌기 자르고 나와야 되나요? 아니죠. 이거 자르고 나오면은 이게 유산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냥 두고 나와야 됩니다. 괜찮은 충수돌기는. 뭐 나중에 생길까봐 뭐 예방적으로 이런 거 아니에요. 임신 중에 하는 사람들 특히요. 그러니까 이 결론은 뭐냐면은요. 이러한 외과적인 질환이 강력하게 의심이 되면 지체 없이 수술을 계획을 해야 됩니다. 병을 키우지 말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임신 중 급성 복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